안녕하세요. 여수 1번입니다.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CPI 발표의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거고요. 금리가 4%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을 텐데요. CPI에 상관없이 애플은 올라갈 것인지 이 여부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CPI가 오늘 저녁에 발표하는데요. 먼저 보시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9.1%까지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완만하게 유지를 할 것이냐, 이제 이것이 앞으로의 주식을 여러분들이 계속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관심사인데, 지금 전쟁의 이슈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내려오긴 하겠지만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질 가능성들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급격하게 하락하기에는 지금 모든 것들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집값도 떨어지지 않았고 원유값은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계속 떨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멈추는 일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는 10년물, 2년물, 그리고 3개월물인데요. 지금 이렇게 2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수치로 올라와 있습니다. 10년물도 3.34까지, 그리고 3개월물도 3.18까지, 지금 이 모든 수치들이 지금 보면은 2년물과 10년물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고 3개월물한테도 이렇게 지금 역전이 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셔서 여러분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마이너스 0.21,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앞으로도 갈 길은 여전히 멀고, 이렇게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이때까지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꺾이면서 이제 주가의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매파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지금 75pp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단기 반등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둔화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달러가 지금 주춤하고 있고 에너지도 지금 주춤하고 있고 금리도 주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가 바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CPI 발표가 지금 좋게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냐 단기 투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장기 투자자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단기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CPI 발표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면서 상승에 베팅할 확률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CPI가 좋게 나올 것이라 생각하신 분들은 상승에 베팅을 하실 거고, CPI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하락에 베팅하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CPI가 이번에는 좀 낮게 나와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저는 60%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서 스윙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Q를 보시면 이렇게 쭉 떨어져서 지금 72%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0%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CPI가 지금 좀 좋게 나온다면 이 구간에서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30%를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 생각하면, 중간 선거 때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윙 투자를 하시더라도 지금은 아주 짧게 보고 들어가셔야지, 내가 한 20% 먹겠다, 30% 먹겠다 하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얼른 수익을 챙기시면서 가시면 좋겠고요. 예전부터 저랑 함께 하셨던 분들은 38불 때부터 48불 56불이 온다면 그때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느냐, 저는 매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스윙하실 분들은 잠깐 5에서 10% 정도 마진을 보고 빠지신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거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심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이렇게 많은 힘을 많이 보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도 조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팍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고, 전저점을 향해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CPI 발표가 잘 나온다면 이것도 상승할 여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지금 사이클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QLD도 마찬가지입니다. QLD도 장기적으로 보통 모아들 가시기 때문에 38불대 못하면 한 40불 초반대가 나왔으면 그때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건 괜찮겠지만, 지금 또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SSO도 지금 우리가 59불부터 떨어질 때마다 샀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느냐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41불 이하로 사시는 게 괜찮다, 나는 처음 비중이야 하신 분들도 40불 중반 정도 왔을 때 45불 이하로는 조금 그래도 매수를 하는 게 괜찮지만,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킹풀답게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애플이 올라온다는 건 나스닥을 좀 전체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다는 반등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지금 애플에 들어가기에는 지금은 너무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내가 애플을 장기적으로 좀 모아가실 분들은 이렇게 140불대 140불이 오면 그때부터 좀 모아가시는 건 괜찮지만, 지금은 조금 위험한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킹풀이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는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지금 살짝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투자하실 때는 지금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132불 이하로 오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소도 지금 한 50불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40불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240불대 오면 그때 조금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올라왔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CPI가 잘 나와서 기술적 반등을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은 엄연한 하락장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쭉 올라와 줬습니다. 지금 300불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미리 매수하신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좀 더 하락을 하면 그때 좀 담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나중에는 있고, 지금은 아직 경기 침체에 대한 리세션에 대한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지만, 판정을 받는다면 전체적인 지수나 개별 종목들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12,000포인트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10,000포인트, 1,500포인트까지 왔다가 지금 12,000까지 왔는데, CPI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있지만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현금을 가지고 버티다 보면 좋은 매수점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시는 것보다 나는 좀 사고 싶어 하신 분들은 10% 정도, 이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서 스윙 투자를 하시든 이렇게 좀 투자를 해보시는 건 괜찮지만, 무리해서 들어가시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PI 결과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